을 바꿨어요. 이제 물칠판으로 바꾸고 펜도 물칠판용으로 바꿔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봅시다. 이 스케일업이라 이래서 이제 요즘에 그 TV에 나왔죠. 최근에 10월 며칠입니까? 10월 12일 날인가? 그때 이제 노벨 물리학상 올해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을 줬는데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중에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때문에 중력파 검출 그걸 때문에 이제 탔어요. 중력파를 검출한 거는 2015년에 했다 그랬는데 2016년에 발표하고 2017년 올해 이제 노벨상을 수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 자꾸 이제 상대성 이론이 맞다고 이제 주장하는데 그분들은 저는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틀렸다. 왜 틀렸냐?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특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 하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특수하다는 경우는 뭔가 하면 이게 뭐냐? 관성계에서만 된다 이거죠. 관성계. 그럼 관성계는 뭐냐? 관성계는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뭐 만약에 V가 속도라 이러면 0m/s 정지죠. 정지하거나 아니면 뭐 100m/s 아니면 뭐 1000m/s 또는 30만 km/s 이 V가 이렇더라도 항상 속도가 일정하다 이러면 그 관성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 이래서 뭐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속도가 일정하게 간다면 그걸 관성계라 그런다 이거죠. 이거 앞에 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든가 플러스가 붙든가 상관이 없어요. 방향만 반대로 되는 거니까. 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특수한 경우라는 것은 바로 관성계. 속도가 일정한 것을 이제 관성계라고 그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건 뭘까요? 말하자면 뭐 속도가 일정하지 않는 걸 얘기하겠죠.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가속도가 있다는 겁니다. 가속도. 여기는 그러니까 가속도가 있는 것. 가속도가 뭐 일정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가속도가 뭐 A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9.8m/s의 제곱. 그 세크의 제곱으로 되어 있어요. 가속도는. 그냥 m/s고 속도는 좀 다르죠. m/s의 제곱. 그러니까 가속도라는 게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9.8m/s라는 건 뭔가 하면 0초일 때, 출발할 때는 0m/s. 나는 0m/s였어요. 0초일 때. 그러면 1초면 바로 여기 초가 들어가 있으니까 9.8m/s가 된다는 거예요. 속도가. 속도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이럴 때. 그럼 2초 때는 어떠냐? 2초 때는 곱하기 하면 되죠. 2초를. 곱하기 2초. 해가지고 뒤에 거는 m/s.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속도에다가 곱하기 초, S가 이게 세컨드라는 건 초죠. 그래서 뭐 2초면 2세컨드 이렇게 하니까 여기 지워져서 m/s가 되죠. 속도가. 그래서 이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든 뭐 이 가속도가 일정하든지 뭐 틀리든지 뭐 그러니까 빨리 갔다 늦게 갔다 하든 관계없이 관성계가 아닌 가속도가 있는 곳에서도 된다. 근데 무조건 가속도가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 일반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가속도가 A라 그랬죠. A를 중력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중력 가속도는 G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만약에 가속도, 이 가속도는 뭐예요? 그 우주선이 이렇게 우주선이 있다 이게. 우주선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날아가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 가속도
가속도 A로 날아가면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중력이 생기는 것처럼 이 가속도로 날아가니까 이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중력이 생기는 것처럼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 얼마예요? 중력 가속도 이거래요. 그래서 가속도가 이거랑 똑같은 속도 9.8m/s의 자승으로 날아간다면 속도가 1초에 9.8m/s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곱하기가 돼서 점점 빨리 날아간다면 중력 가속도, 이게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죠. 지구 무조건 중력 가속도가 아니라 지구에서 달에 가면 이게 달라지겠죠. 태양에 가면 달라지고. 그래서 이 속도로 날아가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아래 방향으로 중력과 같은 그런 힘을 받는다. 그래서 이 중력과 이 가속도를, 중력과 가속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관성력이죠. 관성력. 이걸 구분할 수 없다. 그게 등가 원리예요. 등가 원리. 같아. 그러니까 이 관성력과 이 중력이라는 것이 다른 놈인데, 아인슈타인 생각입니다. 아인슈타인 생각은 이 중력 가속도와, 중력과 관성력이 다르다 이거지. 이거는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고 이거는 속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다른데 등가 원리가 같아. 이거니까. 거기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 이론에서는 이거 중력에 관한 거예요. 중력. 왜? 중력 가속도와 가속도가 같은 거라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관한 이론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있는 여기는 가속계 또는 중력계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뭐 가속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뭐 9.8이었다가 뭐 9.7이었다가 뭐 10.0이었다 이런 가속도가 막 바뀌더라도 상관없다 이죠. 근데 모든 곳에서 통하는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인슈타인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은 특수상대성 이론부터 한번 다시 보죠.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관성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성계. 관성계에서 그럼 어떤 현상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온 거, 특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이다. 이거는 관성계에서 나오는데, 그럼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상대성이라는 게, 요거는 갈릴레이라는 아저씨가 오래됐죠. 이분이 굉장히 오래전에 이 상대성 원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이제 여기 나와요. 관성계라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 모든 관성계에서 모든 물리 법칙은 똑같아. 이거죠. 이게 바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갈릴레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없다. 이런 생각이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로 빛에 관한 거.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는 똑같아. 자, 이 두 개의 말을 정확하게 돼요. 이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입니다. 가정하는 거죠. 이거 두 개가 된다면, 두 개가 맞다면, 이 두 명제가 맞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시간 팽창. 사실 이게 시간 팽창이라고 표현하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거는 시간 지연이라고 해요. 시간 지연.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수축한다. 날아가는 방향으로 이 관성계가 날아가는데, 관성계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가 수축한다. 이거는 공간이죠. 공간이 수축한다. 줄어든다. 그 다음에
질량이 증가한다. 속도에 의해서. 근데 이건 어떻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이게 상대 속도에 의해서 그렇다. 이죠. 여기에서 빛의 속도라는 것은 이게 빛의 상대 속도를 얘기합니다. 상대 속도. 그 상대 속도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될 때, 나 자신이 기준이, 내가 딱 정지했다고 생각할 때 남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이겁니다. 남들은 얼마만큼 움직이냐, 그게 상대 속도예요. 내가 정지에 있다면 가정을 하고 내가 보는 거죠. 내가 내 입장에서 보면 쟤는 얼마큼 빨리 달리냐, 그거예요. 그게 상대 속도라는 건데, 요런 질량 증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E는 이꼬르 MC 자승이라는 어떤 그런 공식, 유명한 공식이죠. 이거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라 해서 이 공식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난다? 상대적으로 일어난다. 내가 이거 상대적이다 이거죠.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라는 말이 참 아주 이 문제가 심각한 말입니다. 왜 그러면 내가 너를 보면 너의 시계가 느리게 가고 너의 길이가 줄어들고 너의 질량이 증가한다 이겁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나는 뭐 빨리 날아가든 늦게 날아가든 이 관성계의 속도가 나의 속도가 뭐 빠르든지 말든지 관계없어. 만약에 30만 킬로미터다.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라 이럴 때라도 또는 0미터 퍼 세크라 할지라도 내가 보면 나의 무게와 나의 시간과 나의 길이는 똑같아. 나의 질량도 똑같아. 내가 보면. 그러니까 내가 지구에 있을 때 무게를 달면 지구가 빨리 날아가든 늦게 날아가든 상관없이 나의 무게는 똑같아 이거죠. 내가 볼 때 내가 만약에 그 체중계를 갖고 재면 똑같아. 이거 언제나 내가 있는 곳은 똑같아. 근데 내 말고 다른 사람 그 상대방이죠. 상대방을 보면 상대방의 시간이 늦게 간다는 거야. 상대방의 길이가 짜르뭉텅해져. 질량이 엄청 무겁게 느껴져. 근데 다른 사람 저기 있죠. 다른 관성계죠. 내가 있는 관성계 아니고 다른 관성계를 내가 보면 거기에 있는 게 그렇게 된다 이게요. 서로. 근데 이게 상대적이다 이러니까 내가 그쪽을 보면 그렇게 되고 그쪽에서 나를 보면 마찬가지로 내가 또 그쪽에서 보면 늦게 가고 시간이 늦게 가고 나의 시간이 그분이 봤을 때 나의 시간이 늦게 가고 그분이 봤을 때 나의 길이가 쪼그라들고 날아가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나의 질량이 증가한다. 이것은 모두 상대적이다. 결국에는 이 상대적이라는 게 사실 내가 너를 보니까 그렇게 보이고 너는 나를 보면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둘이 생각만 논리적으로 딱 생각하고 어때요? 나랑 너랑 똑같다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나의 시간이나 너의 시간이나 나의 길이나 너의 길이나 나의 질량이나 너의 질량이나 똑같이 사실은.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상대성 이론 책에 나오는 거 보면 쌍둥이 역설이라는 게 나와요. 그 역설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두 쌍둥이가 있는데 둘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 두 쌍방간에 보면 시간이 똑같아 이거래요. 그리고 결국에는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만나면 똑같겠지. 당연히 시간이 똑같겠죠. 그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반대로 보면 똑같아. 근데 그 쌍둥이 역설을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려고 한다. 아니 특수 상대성 이론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인데요. 이거는 상대 속도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놓고 야 그러면 똑같이 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들은 뭐라 그런가 하면 그러면 이 특수 상대성 이론 말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도, 중력과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이건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런 게 바로 이 가정이 이게 성립할 때 가정이라는 이 명제라는 거 아시죠? 어떤 문제, 이 가정이라는 게 이것이 참이라면 아까 그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질량 증가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주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빛의 상대속도 때문에 나왔다 그랬죠. 1번 모든 관성에서 모든 물리법칙은 똑같아 라는 게 이게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라고 그랬는데 이 1번과 2번을 잘 봐야 돼요. 빛의 속도가 상대속도라고 그랬죠. 빛의 상대속도. 제가 주장하는 것은 빛이 절대좌표 이론이죠. 빛의 절대좌표 이론. 빛의 절대좌표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빛의 절대속도, 절대속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빛의 상대속도고, 상대속도가 똑같다는 거고, 저는 빛의 절대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빛의 절대속도가 절대속도. 이거 항상 일정하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뭐예요? 관성계든 관성계가 아니든 상관없죠. 내가 움직이는 거하고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 관성계가 움직이는 거하고 관계없이 빛의 절대 속도. 그러니까 완전히 정지한 계에서 속도가 V는 이꼴을 0인 0m/s인 완전히 정지한 계에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이겁니다. 그게 제 주장이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는 빛의 상대속도가 일정하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걸 한번 봅시다. 주장하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일단 가정부터 한번 자세히 보죠. 가정 1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1인데 이 가정 1이라는 게 모든 관성계라고 그랬죠. 모든 관성계라는 건 관성계라고 배우면 돼요. 모든이라는 말 빼도 돼. 왜? 관성계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성계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관성계에서. 짧게 하자 이게죠. 관성계에서 속도가 일정한, 그러니까 지구는 사실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속도가 이게 회전을 하고 태양이 여기 있는데 지구가 여기 서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도 하고 이렇게 공전도 하는데 이 태양이 다시 그 은하의 중심으로 이렇게 또 공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게 관성계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너무 복잡한 운동을 한다 이게 지구.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볼텍스 운동이라고 해요. 볼텍스 운동. 복잡하게 막 돌리고. 그러니까 태양이 우주가 아니라 은하의 중심이 있고 태양계가 거기서부터 3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 이 태양이 이렇게 돌죠. 근데 지구가 이걸 돌죠. 그러니까 돌면서 이렇게 막 자기도 돌면서 이렇게 돌아간다. 엄청 복잡한 운동을 해요. 볼텍스 운동이라고. 그래서 지구는 관성계가 아닙니다. 지구를 관성계라고 이제 가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관성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관성계, 지금 지구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주에 나갈 수도 없고 그 관성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대충 그냥 지구를 관성계라고 생각해서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관성계라는 건 사실은 뭐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거예요. 관성에서 모든 물리법칙이죠. 모든 물리법칙. 그건 똑같다는 건 뭐예요? 이 관성계의 속도가 0m/s이든 10m/s이든 100m/s이든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 물리법칙이라는 것은 F는 ma 같은 거, 이거 뉴턴의 법칙이죠. 뉴턴의 힘의 법칙. 그 다음에 뭐 속도가 뭐 있어요?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런 거. 그 다음에 관성력,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법칙들이 갈릴레이의 뭐 상대성 원리에서 비추한 거지만은 이런 것들이 모든 물리법칙이 똑같아 이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보자 이거죠. 속도가 0이야. 속도가 0인데 여기서
어떤 관성계가 있어요. 기차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차는 사실 관성계가 아니지만 기차가 속도가 v 이퀄 0으로 달리고 있어. 달리고 있을 때 0으로 달린다는 건 뭐예요? 안 가고 있는 거죠. 정지하고 있죠. 정지하고 있을 때 공을 위로 이렇게 던졌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떨어져요? 그대로 떨어지지. 달리지 않으니까 그대로 떨어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V는 10m/s로 달리고 있을 때, 이 기차가 달리고 있을 때 기차 안에서 이렇게 던지면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공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그냥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0m/s하고 똑같이 던지면 똑바로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이제요.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물론 여기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어때요? 밖에 있는 사람이 이 공을 보면 기차가 가버렸으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공이 이렇게 가겠죠. 이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안에 있는 사람 보면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 속도 10m/s니까 이 속도, 공이 만약에 이쪽으로 10m/s고 기차의 속도가 10m/s라면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보면, 이거 정지한 사람이 보면, 정지한 관성계에서 이 기차 안에 있는 이 공만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러면 요거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차의 속도, 그 다음에 공의 속도가 합성돼서 이분은 나타나요. 그럼 이분은 공은 어떻게 보인다? 공이 어떻게 보인가 하면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이런 식으로 보인다. 그러면 10 루트 2m/s로 보인다 이거죠.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이게 바로 그러면 v = 100m는 어떻게 써요? 당연히 100m일 때는 공의 속도가 이 밖에 이 안에 있는 분들은 100m로 가든 10m로 가든 0으로 서 있든 상관없이 똑같이 제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속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이죠. 어떻게? 10제곱 더하기 100제곱 10제곱미터 100제곱미터/s로 보인다 이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이 속도에 관련된 법칙이죠. 이 모든 물리 법칙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물리 시간이나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뭐 배울 거예요 아마. 이건 당연하지요. 이 기차 안에서 보면 여전히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것이고 밖에 있는 사람 보면 이렇게 가고 100m/s로 가면 이렇게 100m/s로 이렇게 공이 이렇게 날아가게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기차의 속도고 이건 공의 속도고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게 이 물리 법칙입니다. 이 모든 물리 법칙에서 한 가지 이 속도에 관한 것만 얘기한 거예요. 관성력이라든가 FMA라는 이런 것도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가정 1번이에요. 가정 1번. 근데 말입니다. 가정 2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가정 2를 보면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2. 가정 2는 관성계에서 아까 모든 관성계라든가 그냥 관성계를 해도 된다 그랬죠. 관성계에 모든이 포함돼요. 이거 0m/s 이게 절대 속도입니다. 얘들은 10m/s 100m/s 똑같을 때 빛의 상대 속도는 똑같아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기차가 있어요. 기차가 있는데 이번에는 공이 아니라 빛을 요래 쏘자 이거죠. 빛을 여기 있는 분이 빛을 쏘고 여기 밖에 있는 분도 이걸 보자 이거죠. 그러면 v = 0m/s일 때 기차의 속도가 0일 때는 둘이 똑같이 보여요. 이게 거울을 놨다 이러면 아까는 공은 중력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떨어지지만 빛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에 반사돼요. 거울. 이거는 광원. 자, 이렇게 되죠. 정지했을 때는 여기 정지한, 이분도 정지했으니까 이 정지한 사람과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보여요. 이거 똑같아. 근데
근데 이제 아까처럼 V는 거를 10m/s로 여기에서는 빛이기 때문에 맞죠? 이게 빛이죠. 빛이야.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할 때는 10m/s는 너무 느려요. 그래서 관찰하기 힘드니까 요걸 어떻게 30만 km/s라고 해보자 이거죠. 기차의 속도가 기차의 속도가 30만 km, 빛의 속도도 약 30만 km라고 그랬는데 30만 km/s는 사실은 3억 m/s예요. 3억 m/s. 1초에 3억 m를 날아간다. 기차가 1초에 3억 m 가는 기차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기차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요렇게 기차의 속도가 나오고 아까 이 가정 1이 뭐였어요? 가정 1. 가정 1이 모든 물리법칙이 같다 그랬죠? 똑같아. 관성계에서 모든 물리법칙은 똑같아 이래요. 그러면 모든 물리법칙 안에는 빛의 법칙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빛의 물리법칙. 빛의 물리법칙도 이게 적용되겠죠? 만약에 빛의 물리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이러면 여기서 모든 물리법칙은 말하면 안 되죠. 빛은 제외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모든 물리법칙이 같다 그랬으니까 빛의 법칙도 동일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기차가 달리는 상태, 그 기차 안에 있는 관찰자가 보면 빛이 요 거울을 갖다 내려오는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정지하나 이 사람은 똑같게 보인다 이거래요. 왜? 모든 물리법칙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아까 공을 던졌을 때 똑바로 올라갔다 똑바로 떨어지니까 야도 똑바로 올라갔다가 똑바로 떨어져야지. 똑바로 반사돼야지. 그게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분은 아까 이 1번 원리에 의하면 이렇게 가야 되죠. 빛이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30만 여기 30만이면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빛의 속도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빛의 속도가 루트 30만 3억의 제곱 더하기 3억의 제곱 미터/s가 되겠죠. 아까 3억 미터라 그랬으니까 미터/s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될 거라 이거죠. 이분이 본 빛의 속도. 근데 이 빛의 속도가 빛의 상대 속도가 똑같아. 누가 보나 어떤 관성계 이 정지한 관성계에서 보나 기차 안에 기차가 30만 km로 달리고 있는 기차 안에서 보나 이 속도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분이 보기에는 똑같이 보인다 이거죠. 이렇게 맞아.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보니까 서있으나 움직이나 똑같은데 이분이 보면 이렇게 이 가정 1에 의하면 이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모든 물리법칙에서 빛을 제외한다 그러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이 조금 맞을 수는 있지만은 모든 물리법칙 안에 이 빛도 같은 원리에 적용된다면 사실 빛은 이상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 아니다 이거죠. 이거 특수상대성 이론을 보면 이거 아니다 이거죠. 빛의 절제좌표 이론을 봐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그럼 좀 이상해요. 아니라 그러면 자 그러면 빛이 이 정지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이고 이 달리는 사람인데 이렇게 보이면은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상하죠. 같은 건데 이 사람도 이렇게 보이고 이 사람도 지금 정지해 있는데 달릴 때도 그렇게 보인다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찰자가 볼 때에도 이렇게 가기는 가는데 그리고 원이죠. 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원으로 봤을 때 요만큼밖에 아까는 뭐예요? 직각이 이렇게 직각으로 이까지 가야지 됐는데 물리법칙 보면 빛이 속도가 똑같으니까 여기 원만큼 원의 이게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요만큼밖에 못 간다는 거죠. 사실 여기 도달 못해. 그러면 거울이 여기 갔는데 이 광원이 여기 왔어요. 관찰자가 보면. 근데 여기까지밖에 못 갔다 이러면 반사가 안 되잖아. 반사가 안 되는데 기차가 조금 더 가야지. 더 가도 안 보이죠. 왜? 빛은 이렇게 가버리니까 거울은 이렇게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맞죠? 여기 간다 그러면. 그게 참 이상하죠.
그럼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정 1과 가정 2가 모순이다 이거죠, 서로. 왜 모순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모든 물리법칙이라는 곳에 빛의 속도라는 빛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상하고, 맞죠? 그래도 이상하죠. 빛의 적용이 안 된다 이러면은 이 상대성 이론이 틀리게 되고, 그 빛이 적용된다 이러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문제에 바로 이 시간이 빨리 간다 늦게 간다 하는 그런 것이 그 문제의 그림 아까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빛의 물리학에서 기차가 이렇게 있다. 기차를 좀 크게 그렸어요. 기차를 크게 그려갖고 여기 있는 관찰자가 광원이 여기 있는데 빛을 요렇게 쏜다. 그리고 거울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기차는 V는 이거로 쉽게 2분의 1씩, 즉 15만 킬로미터로 날아간다고 했어요. 15만 킬로미터 per sec로 이 기차가 그렇게 날아가고, 빛은 당연히 C의 속도 30만 킬로미터. 요거 3억 미터 per sec라고 그랬죠. 요거는 2.5억 미터 per sec가 될 겁니다. 절반이니까, 그러면 여기 요만큼 가겠죠. 반만큼, 이거의 절반만큼. 여기 뭐 이까지 가면 이까지 이렇게 되겠는데, 중요한 건 여기 요렇게 올 때 여기 거울이 요 있다는 거예요. 거울이 왔겠죠. 이 거울을 기차 안에 이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기차라는 관성계, 요 기차라는 관성계입니다. 기차라는 거, 속도가 25만 킬로미터 per sec인 기차 안에서 그 빛이 요렇게 간다고 생각할, 이 밖에 있는 분이 보면 사실 이 기차가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1초 후에 여기 와 있겠죠. 광원이. 사람도 여기 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기차 안에서 보면 빛이 똑바로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밖에 있는 분 보면 기차가 간 거는 상관하지 않고, 이 광원이 여기 원래 있었잖아요. 광원이 여기 갔지만은, 그럼 빛은 광원에서 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요즘에도 그렇죠. 아인슈타인도 그렇지만은 요즘에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빛이 이렇게 갔을 거라고. 근데 광속불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그 2번째 과정, 광속불변 가설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원리 뭐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가설일 뿐입니다. 제가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 측정에 문제 있다 이죠. 빛의 속도 측정. 이 빛의 속도 측정에 측정 방법이 문제 있다 이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방법에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볼 때 이렇게 보이겠어요? 이분이 볼 때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까 그러면 이 가정 1과 가정 2가 맞다면 둘이 동시에 맞을 수가 없다 그랬죠. 1번이 맞다면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2번이 빛의 속도가 이 사람이 봐도 빛의 속도 똑같아야 돼요. 30만 킬로미터. 3억 미터 per sec로 똑같아야 되고, 이 사람이 봐도 3억 미터 per sec로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간다 그러면, 만약 방향만 바뀌었다 그러면 속도가 아니라 속력, 크기가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요만큼 같다는 거잖아요. 각도는 변했고, 각도는 변했는데 요만큼밖에 못 갔다. 그러면 거울에 반사 되겠어요? 반사가 안 되죠. 맞죠? 이게 조금 더 갔을 때 얘가 여기 도착하는데 거울은 또 여기 와 있죠. 그러면 어떻게든 반사가 안 돼요. 보면 이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 기차와 같이 가니까.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렇게 간다는 거예요. 요렇게 거울에, 그러니까 요 1세크에 거울이 왔으니까 요까지 갔다가 이렇게 온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은 그 1세크죠. 2초지. 2초 만에 이렇게 된다는데, 이 사람이 보면 더 많은 거리를 2초 만에
2초 만에 더 많은 거리를 가게 돼요. 가정이 1이 맞다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생각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동한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구워서 그대로 올라왔다. 이렇게 공을 던지면 그대로 떨어지듯이 빛도 그대로 올라왔다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다는 거죠. 맞죠? 빛이나 공이나 똑같은 거를. 이 사람도 그럼 빛이나 공이나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빛이나 공이나 똑같이 느낀다면 이 사람도 빛이나 공이나 똑같이 느껴야지만 그게 1번 가정, 모든 물리법칙이 관성계에서 똑같다는 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을 수가 없죠. 이제 여기서 이 1번 가정과 2번 가정이 모순 관계에 있어요. 모순이라는 게 뭐예요?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다 이게. 근데 그 방패와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됐어요? 뚫어져야 돼요? 안 뚫어져야 돼요? 뚫어질 수도 없고 안 뚫어져요. 그러니까 1번 가정이 맞을 수도 없고 2번 가정이 맞을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그림이 뭐냐? 이 그림이 바로 시간 팽창에 관한 그림입니다. 시간 지연 또는 시간 팽창. 팽창이라는 말은 좀 희한한 생각인데 시간 지연. 시간이 느리게 간다. 요 표현은 좀 이해하지만 팽창이라는 말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시간이 팽창한다는 게 시간이 느리게 간다면 되죠. 그러면 2초에 이렇게 갔다 왔다 이거죠. 왕복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 거리가 다르잖아요. 이제 여기 계산해 보면 이 거리를 계산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계산하면 속도라는 게 루트 3억 제곱 더하기 1.5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죠? 속도가. 근데 거기다 속도에다가 초를 곱하니까 이렇게 거리가 다르게 나오죠. 이분이 보면. 근데 이분이 보면은 자기 옆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3억 곱하기 2 하니까 6억 미터가 된 거고 거리가 왕복이 이분은 6억보다 더 커졌죠. 더해지니까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시간 지연이라는 게 일어난다. 왜? 이분이 봤을 때도 빛의 속도가 똑같아야 되고 이분이 봤을 때도 빛의 속도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분이 봤을 때 빛의 속도가 똑같으려면 사실은 여기 갈 때 1초가 아니라 이게 1초보다 멀죠.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1초보다 머니까 여기 갈 때 1초보다 더 많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 기차의 속도가 이만큼이라면서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1초가 걸린 게 맞잖아요. 맞죠? 이 속도는 절대 속도라고 그랬죠. 절대 속도. 절대 속도가, 기차의 절대 속도가 이렇다 이럴 때, 절대 정지일 때 똑같이 보이고, 절대 속도가 이럴 때, 이브가 이걸 똑같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일 수가 없다, 사실은. 그렇게 안 된다. 제가 주장하는 거라.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똑같이 보인다. 근데, 이 속도에 관한 거, 이 속도에 관한 거, 맞죠? 이 기차의 속도라는 게 2초에 왕복해야 되잖아요. 맞죠? 이분이 볼 때. 그럼 이분이 볼 때는, 이분이 볼 때도 똑같이 적용되죠. 2초에 왕복한다면서요. 이분이 볼 때도. 이분이 볼 때도 2초에 왕복해야 돼. 2초에 왕복해야 돼. 근데 이렇게 왕복해. 그래서 누구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기차가 2초 만에 여기 오는데. 맞죠? 2초 만에 오는데 이분의 시간이 그러면 2초보다 더 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이 기차는 누가 보나 이 사람이 본 속도나 이 사람이 본 속도가 똑같다고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1번 가정 1번과 가정 2번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자체가 틀리다. 가정 자체 즉 이렇다 하면 그렇다 그랬는데 이 가정 자체가 서로 무슨 관계고 서로 성립되지 않는다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인슈타인도 아마 그걸 느꼈을 거예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성립이 안 된다고. 이 두 가지, 가정 두 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서로 모순 관계다 이거죠. 그럼 이제 저의 주장을 한번 볼까요?
저희 주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주장은 여기에도 썼겠지만 빛의 절대 속도. 빛의 절대 속도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빛의 절대 속도를 뭐 재을 수가 없지. 절대 정지에서 빛의 속도를 재야 되는데 빛의 절대 속도. 빛의 절대 속도를 C라고 대문자로 C라고 크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걸 만약에 3억 미터 퍼 세크라 해요. 3억 미터 퍼 세크. 가정입니다. 빛의 절대 속도를 3억 미터 퍼 세크. 그리고 나서 제가 주장하는 대로 한번 볼까요? 기차가 아까처럼 기차가 있겠죠. 그리고 관찰자가 서 있습니다. 빛을 여기서 빛이죠. 광원이 빛을 이렇게 쏴. 그리고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반사되겠죠. 정지에서 V는 이거를 0m/s. 이건 절대 속도입니다. 절대 속도, 절대 기준계를 두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절대 정지. V는 이거를 0이죠. 0m/s의 관성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는 이 두 사람이 똑같게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차가 달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기차의 속도가 아까처럼 2분의 1c, 그러니까 1.5억 m/s. 1.5억 m/s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광원이 있는데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특수상대성 이론을 보지 말고 이번에는 저의 빛의 절대좌표 이론을 봅니다. 빛의 절대좌표 이론. 이건 틀렸으니까. 자, 이게 제가 주장하는 빛의 절대좌표 이론을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속도일 때는 어때요? 가만 서 있으니까 여기도 3억 m/s고 내려올 때도 3억 m. 맞죠? 2초 만에 돌아오겠죠. 여기 3억 m라 그러면 거리가. 이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다 이게. 그 다음에 달릴 때는 어떠냐 이거죠. 달릴 때 기차가 달리든 말든, 기차가 달려가든 말든. 자, 기차가 빛의 속도에 2분의 1로 달려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차가 여기서 출발했는데 기차가 한 이쯤 왔겠죠. 이쯤 왔다 이거지. 기차가 이쯤 왔어. 사람도 여기 실려 있고 광원도 여기 와 있어. 광원. 너무 멀리 그랬지만 하여튼 이렇다 그러면 요 광원이 여기까지 오는데 1초 걸렸다 그래봐요. 그러면 여기 1.5억 미터겠죠. 1.5억 미터. 1.5억 미터가 되겠죠. 사실은 크게 그려야 되는데. 광원이 여기 왔다 이래도 이 사람의 기준, 이 사람의 관성계. V는 이거로 0m/s인 관성계. 정지관성계죠. 정지관성계에서 보면 이 사람이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거울은 여기 와 있으니, 거울이 여기 와 있으니까 반사될 리가 없죠. 여기 거울이 없어졌죠. 기차도 없어져 버렸고, 사람도 없어져 버렸고, 광원도 없어져 버렸죠. 빛만 여기서 이렇게 간 거죠. 그 거울이 없으니까 계속 가겠죠. 거울이 없어졌으니까. 거울이 없어진 게 아니라 거울이 여기로 왔죠. 여기 왔잖아. 여기 왔고 여기 거울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볼 땐 이 관성계에서 이 빛을 보면 이 빛이 어디에서 어느 관성계에서 발사됐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광속 불변 이론에서 광속 불변 이 원리죠. 원리 뭐 가설 뭐 이렇게 여러 개 하지 않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설이고, 광속 불변 가설에서 로켓이 있어요. 로켓이 이렇게 있는데 광속 불변 이론은 참 신기하죠. 여기서 이렇게 이 우주선이 날아간다 이거죠. 만약에 3억 m/s로 날아가면서 빛을 여기 요 지점에서 여기 절대정지 요 지점에서 빛을 쐈어요. 여기 빛이 여기 쐈다 이거죠. 그럼 여기 측정하는 사람이 있어. 절대정지 사람이. 그러면 이게 만약에 3억 m라 이러면 1초 만에 온다 이거죠. 이 우주선의 속도가
V 이퀄 0이든 V 이퀄 3억 미터 퍼 세크든 똑같이 여기 지점에서 날아가면서 여기 지점에서 딱 쏘면 1초 만에 온다는 거죠. 여기 관찰자가 보면 이게 바로 광속 불변 이론입니다. 광속 불변 이론. 그 우주선이 날아가면서 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빛의 속도는 똑같아 이거죠. 이런 것이니까 사실 여기서 이 기차가 달리든 말든 쏘면 광원은 일로 갔겠지만은 빛은 방향도 틀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거죠. 이 관성계와 관계없이 이 관찰자 관성계 이 절대 정지, 절대 좌표 이러니까 절대 정지인 관성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차 달리는 거하고 이 빛이 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V가 0이든 기차의 속도가 10m/s든 33억 m/s든 관계없이 얘는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아인슈타인이 주장하는 것은 빛이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이겠지만은 그게 이제 이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의 가정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지만은 이게 아인슈타인 생각이고 저 생각은 이거죠. 빛의 절대좌표는 관계없다 이거죠. 기차가 가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제자리에서 그냥 간다는 거죠. 거울도 가버렸기 때문에 그냥 쭉 가버리죠. 빛이. 물론 빛을 이렇게 쏴도 이 기차 관성계에 관계없이 여기 3억 미터라 이러면 1초 만에 저쪽으로도 1초 만에 여기도 3억 미터는 어떻게 했어요? 1초 만에 간다. 여 위로도 1초 만에 가고 기차 가든지 말든지 관계없다. 기차 안에서 쏘든 기차 밖에서 쏘든 관계없이 절대 정지계에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이래 주장한 거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분은 자기 광원이 요가 있으니까 빛이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겠죠. 빛이 이렇게 갔다고. 맞죠? 자기 있는데 광원에서 이렇게 빛이 갔다고 생각하죠. 아인슈타인 생각은 빛이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관찰자가 봤을 때 빛이 이렇게 간 거죠. 이거는 겉보기 운동이죠. 빛은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갔지. 광원이 여기 왔을 뿐이지. 광원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 있다가 일로 왔을 뿐이지 빛은 여기서 이렇게 간 거죠. 광원이 왔다 그래서 그 광원에서 간 건 아니잖아. 요 위치에서 간 건 아니잖아. 맞죠? 그 쏠 때 위치에서 간 거지. 그래서 오늘은 요 광속 불변 원리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1과 2가 모순이 된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빛이 그렇게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냐. 이 달리는 기차, 즉 말해서 관성계의 속도가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빛이 어떻게 수직으로 발사했을 때 어떻게 가느냐. 그게 관한 생각. 그걸 정확히 파악해야지만은 상대성 이론이 틀린 건지 만든 건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거는 정리하고 끝냅시다. 특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1. 관성계에서 모든 물리 법칙은 똑같아. 이거와 가정 2 관성계에서 빛의 상대 속도는 똑같아. 이 두 가지 가정이 어떻다? 서로 모순이다. 제가 주장하는 건 모순이다. 그리고 광속 불변 이론. 광속 불변 가설. 이 광속 불변 가설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된다. 이 광속 이거는 상대 속도입니다. 빛의 상대 속도. 빛의 상대 속도가 똑같다는 생각. 이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 틀렸다. 틀리고 빛이 절대 속도가 일정하다. 빛의 상대 속도가 일정하는 게 아니라 빛의 절대 속도가
절대 속도, 빛이 절대 속도가 일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여기 바로 제가 얘기하는 이달제의 주장이고, 요 광속 불변 가설, 이거죠. 두 번째 가설. 이 광속 불변 가설입니다. 가설 2가 광속 불변 가설입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광속 불변 가설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광속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빛이라는 게 여기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 전자기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1, 가정 2 두 개가 서로 모순관계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광속 불변 가설이라는 게 빛의 상대 속도를 얘기하는데 이 상대 속도가 일정할 수 있느냐, 일정할 수가, 제가 주장하는 건 일정할 수가 없다, 아인슈타인이 주장하는 것은 일정하다, 광속 불변이 저는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루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